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간단하게 시황 한번 볼까요? 3대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이제는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나스닥이 0.8%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16,000포인트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수치인데 어떤 종목이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는지 봤더니 웬일로 테슬라가 6.25%나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한동안 죽을 썼었는데 자, 드디어 테슬라가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4.4%, 메타도 2.6%가 올랐습니다. 어도비도 4.3%나 올랐죠. 반면에 최근에 폼이 가장 좋았던 엔비디아는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엔비디아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었다 가도 되죠. 아니, 반토막이 나도 싫은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2년도 안 돼서 8배가 넘게 올랐었으니까요. 충분히 푹 쉬었다 갈만 합니다. 자, 대신에 구글, 메타, 테슬라 같은 종목이 또 바톤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최대 장점입니다. 애플 폼도 요즘에 썩 좋지 않은데 애플이 뭐 빌빌대다가 말 종목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때가 되면 또 급등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소도 마찬가지죠. 어제 하루는 뭐 0.2%밖에 못 올랐지만 애플과 함께 세계 시총 1, 2위를 다투는 양대 산맥입니다. 이 두 종목은 무조건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긍정적으로 어차피 길게 보면 무조건 우상향 할 건데 때가 되면 미친 듯이 급등할 애플과 마소가 어제 하루 조금 조용했다? 그럼 쉬었다 가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아니 서열 1, 2위가 이렇게 쉬었다 가는데도 나스닥이 오를 정도면 얘네들이 시동 걸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오를까? 저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얘네가 시동 걸면 더 많이 오를 거잖아요.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가장 이뻐 보입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럼 테슬라는 왜 올랐을까요? 북미와 유럽에서 주력 모델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가격 인하로 주가가 꼬라박았었는데 아니 갑자기 많이 올라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북미와 유럽에서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니까요.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요, 걱정할 만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는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왜 서민들이 미국 빅테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빌빌거리다가도 때가 되니까 알아서 가격 올리고 주가도 오르잖아요.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다시 매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하루 동안에만 470억 달러를 사들였다고 하는데 뭐 이유야 단순하죠. 테슬라가 연초 대비 34%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캐시우드 같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우리랑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얼마나 든든한가요? 물론 요즘에는 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죠. 캐시우드는 우리가 깎아내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테슬라를 매집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다시 살 정도면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엄청나게 치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했을 거야. 정확히 어떤 이유로 매수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캐시우드가 매수할 정도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왠지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에이, 캐시우드도 헛다리 많이 짚던데, 뻘짓 많이 하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지 않잖아요. 뭐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매수했다고 해서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뭐 테슬라에 올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편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아니 캐슈드 같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테슬라를 매수할 정도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왠지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설령 뭐 테슬라가 망한다고 해도 자, 우리는 테슬라에 몰빵하지 않았고 테슬라보다 더 위대한 기업에 분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뭐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미국 지수는 우상향할 것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어도비, 오라클,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세일즈포스, 아마존, 테슬라, AMD, 인텔, 마이크론,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디즈니, 넷플릭스, T모바일, 뭐 버라이즌,
코스트코, 펩시코, 기타 등등 일시적으로 몇몇 기업의 폼이 매우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합은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할 것이다. 자, 이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벌고 징징대느냐. 결국 주식 보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유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왜 짧아지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보가 너무 넘쳐서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너무나도 넘치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요즘 엔비디아가 떡상한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핫하대. 그래서 막상 엔비디아로 갈아탔더니 조정을 받고 테슬라가 그렇게 죽을 쓰더니 하루 만에 6% 급등해버리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알아서 기업의 가치를 찾아갈 텐데 조금만 지지부진해도 뭐 개잡주라고 욕하면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핫한 종목으로 자꾸 갈아탄다는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좋은 종목을 다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내 눈에 다 좋아 보이면 그냥 다 보유하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지들끼리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하면서 같이 성장할 거라는 거죠.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잘나가던 엔비디아는 고작 0.7%밖에 못 올랐는데 그렇게 빌빌대던 테슬라는 6%가 급등해버립니다. 그리고 넘버 원 투인 마소와 애플은 오히려 부진했는데 그보다 조금 못한 구글과 메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하드캐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편합니까? 자,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법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주식 보유 기간이 6개월도 안 됩니다. 아주 짧게 보유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면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되고요. 4848을 덜 하면 됩니다. 실제로 회전율과 수익률 간에도 아주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죠. 이것은 정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즉 주식을 자주 사고 팔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팔수록 그리고 짧게 보유할수록 주식 투자에 실패할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능하면 4848 하지 않고 오래 보유하면 주식으로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1차원적이고 쉬운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천을 못할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한 이유와 똑같은 거죠. 이론은 알겠는데 그 실천에 옮기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밥만 먹고 공부만 하면 서울대 가는 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좀 쑤셔서. 막 책상에 10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 못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뭐 엔비디아가 뭐 100 몇 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왔는데 이제 조정이 크게 올 거야. 지금 PER이 너무 높아. 너도 나도 지금 뭐 인공지능 엔비디아를 외치고 있는데 자 이거 고점 신호인 거 알지? 아니 지금 금리가 이렇게나 높은데 주식을 하고 있어? 바보 아니야? 야 연준에서 금리 언제 내릴지 알 수도 없어. 금리가 높을 때는 주식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시장을 떠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설득이 돼서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양질의 정보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주식을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죠. 그리고 개인들의 특성을 보면 시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식을 아주 짧게 보유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황을 가능하면 무시하고 좋은 주식을 샀으면 묵직하게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복리에 복리가 더해져서 우리 자산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말은 정말 쉬운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될 겁니다. 자,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인내심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부자는 극소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경쟁자가 좀 빨리 떨어져 나가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10년을 보유할 생각인데 대다수가 6개월도 안 돼서 떨어져 나가준다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경쟁자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1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노력을 덜 들이고도 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들이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다, 곧 폭락장 온다, 주식 망했다 이런 얘기 할 때 속으로 씩 웃으면서 주식을 신나게 매수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부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